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정말 한 주가 빨리 가지요. 네. 어쨌든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셔서 이 과정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제 밴드를 통해서 제가 매일 또 문제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또 밴드를 활용하셔서 가볍게 복습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교재 오늘은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가보시면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바로 납셈의 성립확정 소멸. 이 파트는 우리 시험에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 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를 잘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별표시 3개가 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론 와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보면 일단 납세 의무가 성립확정 소멸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파트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건 뭐냐면 모든 국세라든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납세 의무의 절차가 있을 거예요. 마치 우리 사람도 태어나서 살다가 죽듯이 세금도 납세 의무니까 납세 의무가 발생이 되고 진행이 되다가 납부던 거라면 사라지겠죠. 이런 일련의 절차를 법에 명시를 해 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이 말의 뜻은 바로 과세요건, 과세요건이 되겠습니다. 과세요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요건의 충족. 그러면 과세요건이라는 건 뭐냐면 즉 세금을 납부할 준비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지난주에 우리가 조세 개념, 조세 분류, 조세 용어 등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바로 그 용어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누가 낼 거냐. 그 누가를 뭐라고 했었죠? 후. 바로 납세 의무자라고 했었습니다. 납세 의무자. 기억나세요?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가 개인이냐 아니면 법인 기업이냐 이게 정해져야 돼. 그렇죠? 두 번째는 내가 왜 세금을 왜 내는 거냐? 돈을 벌었잖아. 중개를 통해서 중개 보수를 받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왜 내야 되느냐? 재산을 물려받았잖아. 상속, 증여 재산을 물려받았으니까. 즉 이런 것을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과세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세 대상. 그럼 과세 대상이 정해지고 나면 이걸 가지고 계산해 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인데 몇 프로 낼 건데 그 얼마를 세 번째는 과세 표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세 표준. 과세 표준. 그럼 과세 표준을 다 세금을 낼 수는 없으니까 네 번째가 세율이 되겠어요. 세율. 네. 그래서 과세 표준에다 곱하기 세율이다. 이렇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건데 여기선 중요한 포커싱이 뭐냐면 그럼 이 네 가지가 언제, when, 언제 충족되느냐. 즉 이것을 우리는 성립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성립시기. 성립시기가 정해져야 돼요. 성립시기가. 그 성립시기 문제가 시험에 단골 메뉴 나옵니다. 근데 이 성립시기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목의 성격에 따라 좀 달라요. 뭐 이게 취득세냐 등록면허세냐 재산세냐 이거에 따라서 성립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일단 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성립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과세 표준 금액에다 세율을 곱해주면 세금이 나오겠죠. 세금이 확정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확정 방식입니다. 그럼 확정 방식이 있을 거 아니냐. 세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 방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진신고, 신고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고지 방식이 있습니다. 신고 방식도 있고 고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자진신고, 납세입니다. 스스로 자진해서 신고하는 방식이 있고 고지가 되는 방식도 있는데 이때 고지는 국세 고지하는 방식이 있고 지방세 고지하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국세 고지하는 방식을 얘는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정부 부가세목, 정부 부가세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고지를 이거는 보통징수, 보통징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세 계산에서 고지하는 방식은 뭐라고요?
정부부가 지방세 개선에서 고지하는 것을 보통징수. 우리 지난주 용어 시간에도 이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부부가라든가 요 보통징수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뭘 물어볼까요? 세목을 주고 이 세목이 자진신고냐 아니면은 고지냐 이걸 따지겠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도인이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양도세는 자진신고가 됩니다. 이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러면 취득자, 매수자가 내는 취득세도 자진신고가 돼요. 하지만 보유세는 과세관청인 시군구에서 계산해서 고지해 주거든요. 그러면 걔는 이제 보통징수,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네. 이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세금을 갖다 납부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납부 등을 하면은 소멸합니다. 납부 등을 하면 소멸해요. 그런데 이 소멸되는 사유가 여기서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 5가지를 일단은 암기를 해 두셔야겠고요. 그 사유 중에서 특이한 것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바로 제척기간이라는 용어, 민법에 나오는 제척기간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두 번째는 소멸시효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개념을 가지고 측정하는 게 요게 우리 시험에 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세무는 성립되고 그 다음에 확정되고 우리가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립, 확정, 소멸 이렇게 3단계로 움직인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전체 흐름 플레임을 잘 짜셔야 돼요. 모든 국세나 지방세는 납세무가 발생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 그냥 따라 하세요. 그냥 뭐 어차피 뭐 저 지금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상관없으니까 납세무가 발생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납세무의 성립한다는 것보다 4가지 과세 요건, 납세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이 결정되는 걸 말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성립 시점이 언제냐, 언제 성립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확정한다는 것은 바로 과세 요건 중에 과세표준과 세율이 결정되는 거야. 근데 이때 결정하는 방식이 납세무자 스스로 계산해서 자진 신고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계산해서 고지하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뭐 국세 고지를 정부부가, 지방세 고지를 보통징수 용어를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멸은 납부 등을 하면 소멸을 하는데 여기 소멸 사유가 5가지가 있다. 그건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립 시기부터 보겠습니다. 저희 교재는 460페이지에서 461페이지 있는데요. 자, 성립에선 중요한 게 성립 시기였었죠. 그럼 성립 시기가 세목의 성격에 따라 좀 달라진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 자, 뭐 토지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그러면 요 토지를 우리가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럼 토지를 팔면은 파는 사람은 매도인. 그렇죠? 사는 사람은 매수인이 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가지고 있으면은 소유자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매도인이 내는 세금은 땅을 처분하는 거니까 바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그 유명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수자는 우리가 사는 거니까 바로 취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소유자가 내는 세금이 뭘까요? 바로 2가지가 있는데 바로 재산세라는 세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 이 2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이 2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자 그냥 느낌상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발생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소득세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얻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의 납세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납세무가 발생하는 것을 소득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많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양도소득세 가 여기 해당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양도는 이때도 양도할 수 있고 이때도 양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다 그로스를 해가지고 정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소득세는 어떻게 되겠어요? 소득세는 당연히 이런 기간이 끝나야지만이 12월 말일이 돼야지만이 최종 부동산 처분한 물건들을 알 수 있겠죠. 뭐 1월 달에는 땅 팔고 뭐 3월 달에는 아파트 팔고 뭐 7월 달에는 입주권 팔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그로스를 해봐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2월 말일이 돼야지만이 그 과세 대상 물건들이 다 정해질 것이고 최종 누가
양도세를 내야 될 것인지 결정해야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언제가 되겠어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얘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네. 그러면 이런 세목이 소득세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는 이제 소득세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가 법인세도 우리가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에는 주로 요 소득세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가 된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부가가치세나 기업들이 부담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나 법인,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도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법인은 법인세를 내는 거고요. 어떤 부동산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들은 또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그럼 각각의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끝나야지만이 부가가치 또는 기업의 소득, 개인의 소득이 측정이 된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재산세, 요 재산세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입니다. 보유세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따질 거냐? 자, 얘는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흐름이 같아요. 왜냐면 재산세를 납부했던 사람이 또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요 토지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러면 3월 20일 날 매매가 되고요. 그 다음에가 7월 2일 날 또 매매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토지분 재산세는 누가 내야 되냐 이거야. 그렇죠. 갑도 소유하고 있었고 을도 소유하고 있었고 병도 소유하고 있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누가 내야 될 거냐? 갑을병 중에서. 그럼 이걸 판단하려면 즉 납세의 성립은 납세무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를 따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갑을병 중에서 누가 내야 되냐 이게야. 누가 낼까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성립 시기를 명명한 겁니다. 그러면 얘는 성립 시기가 언제냐? 과세 기준일에 성립해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 날짜를 정해놨어요. 기준 날짜가 얘는 매년 6월 1일 현재 시점으로 따져줍니다. 매년 6월 현재 시점. 이 시점을 과세 기준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6월 1일 날이니까 갑을병 중에서는 누가 소유하고 있었을까? 갑을병 중에서는 그러면 6월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을병 중에서. 자, 이건 말할 수 있죠. 네, 보시면 당연히 을이 되겠죠. 그럼 을이 납세무자가 되는 거니까 을이 토지분 재산세 납세무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죠? 네. 그러면 그 날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과세 기준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과세 기준일.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입니다.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 되느냐? 취득세라는 이 세금은 취득하는 자가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취득한다는 것은 뭐냐면 경매로 낙찰받는 것도 취득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취득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급매물을 이제 사는 것도 취득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런 취득이라는 행위,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위세라는 말도 해요. 행위세. 그럼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야지만이 납세무가 발생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취득세는 여기 보시면 과세 사실이 발생하는 때다. 예, 취득 사실이 발생이 돼야지만이 납세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중 각 세목별 납세매 성립 시기로 맞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겠죠. 거의 이런 식 패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만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목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거는 과세 사실, 행위가 일어나면 납세무가 발생하는 거고 어떤 거는 우리가 기간이 끝나면 성립하는 거고 어떤 것은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방금 여기 봤고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한 게 이거죠. 과세 사실이 발생하는 데 따라하는 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취득세. 그렇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취득한 것을 공적인 장부에 기록한 것을 등록이랍니다. 그러면 등록하는 때. 그 다음에 요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경우에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따라갑니다. 그럼 얘네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얘네들 특징은 부과되는 세금이었어요. 부과되는 세금. 부가세 기억나세요?
원 플러스 세금의 원 플러스 원. 그렇죠? 원 플러스 원 끼워 팔기. 그러면 원의 납세 의무가 발생하면 얘도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이 끝나는 때 우리가 성립하는 거는 뭐가 있냐. 기간이 끝나는 때,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소득세가 있다. 그러면 12월 말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일이 발생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냐면 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요 재산세랑 같이 움직여요. 이걸 병기세랍니다. 병기라는 것은 나란히 기재가 되는 세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산세랑 나란히 기재가 되기 때문에 6월 1일 날 납세만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가 있어요. 주민세. 주민세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주민세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는 세금이 주민세예요. 그러면 이때 주민세는 몇 월 며칠 된다? 7월 1일이 된다. 7월 1일이 된다. 예. 그래서 얘도 우리가 이런 과세 기준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주민은 만약에 여기 종로구가 있으면 종로구에는 일반 전화 여러분 일반 개인도 있고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분들도 있어요. 그런 주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종로구에 살고 있다가 어디로 이사 가냐면 저쪽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간다. 경기도 광주시로. 근데 이사를 언제 갔냐면 만약에 6월 24일 날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6월 24일 날 이사를 갔으면은 7월 1일 현재는 이분은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광주에 살고 있는 거죠. 광주에. 그렇죠? 그러면 관할은 바로 광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업소분 주민세나 개인분 주민세는 요 광주시에서 고지가 되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해석이. 그래서 종로구나 광주로 이사한다면 만약에 뭐 7월 2일 날 이사를 했다. 그러면은 7월 1일까지는 종로구에 살고 있었으니까 종로구에서 주민세 고지서를 보낼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 날짜를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기준 날짜가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기준 날짜가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요거 좀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면 확정. 요거는 우리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46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방금까지 했던 성립식이 나와 있죠? 성립식이. 요거는 간단하게 제가 체크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성립시기에다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네, 성립이 된다는 것은 네, 세법이 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과세 요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납세 의무자가 있고 두 번째가 과세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과세 표준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세율이 있다. 이걸 말하죠. 이것이 성립되는 걸 말한다. 성립식인 별표시 당연히 돼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쭉쭉 보시기 바랍니다. 다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 여기서는 취득세 동그라미, 등록면허세는 요거 기억. 요건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우리가 기준 날짜를 쓴다라고 했었죠. 자, 나머지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 요것도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주민세도 우리가 자, 주민세 같은 경우도 사업소분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7월 1일이 된다는 거. 나머지 이거 생략. 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랑 같이 움직이는 지방세예요.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 기본소 갔을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또 무슨 소득세는 기간이 끝나는 데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얘도 기준 날짜로 간다. 그다음 기준 날짜 여기 또 정리해 놨죠. 네, 여기다도 별 표시해서 기준 날짜로 가야 되는 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이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준일의 의미 뭔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가볍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가 지하전 다 넘어갑니다. 국세에서 건질 거는 바로 종합부동산세 기준일, 소득세는 기한이 끝나는 데다, 상속세는 돌아가시면, 상속이 개시, 징여는 징여 받으면, 인지세라는 것은 우리가 각종 계약서를, 도급계약서라든가 뭐 이런 매매계약서 쓰면 인지를 붙이거든요. 수입인지. 기억나요? 수입인지 아시죠? 수입인지. 우리 동사무소 가서 뭐 증명서 띄면 인지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작성이란 말을 합니다. 자, 농어촌 특별세 여기다 써놓습니다. 부가세다. 그럼 부가세는 어떻게 된다? 1+1이니까 주인 따라가는 거야. 그렇죠? 1+1. 독립세, 부가세. 독립세가 주인, 부가세는 종이야. 종은 주인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주인이
기간이 끝나는 때야. 그럼 얘도 기간이 끝나는 때. 주인이 우리가 과세 기준이래. 그럼 얘도 과세 기준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본세라는 말은 독립세, 주인을 말하는 독립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 부가치세는 다 기간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기간이 끝나는 때다라는 거 특히 요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매 확정 갑니다. 확정. 자, 여기 보시면 확정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이 표 가지고 볼게요. 확정. 그럼 납세무가 확정한다는 것은 이런 얘기였었죠. 납세무가 확정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였어요? 바로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곱해주면은 세액이 확정되는 걸 말했었어요. 맞죠?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다만 어떻게 확정할 건데? 두 가지 방식. 납세무자 스스로 자진 신고 방식이 있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방식이 있다. 두 가지. 그러면은 납세무자가 스스로 자진 신고하는 방식이 있어요. 신고하는 때다. 근데 두 번째는 과세 주체. 과세 주체는 이거는 과세관청을 말하죠. 관할 세무서라든가 아니면은 시군구청을 말합니다. 이런 구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통징수에다 써놓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징수라 했고 국세는 부가가세 또는 정부부가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정부 부가세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많은 세목들이 있는데 보통은 신고 세목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토지에서 파는 사람 매도자도 양도세 신고, 매수자 신고. 다만 보유세는 다 고지가 원칙이에요. 보유세는 고지가 원칙이다. 그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취등록 면허세는 우리가 자진 신고가 된다. 요 정도 하나 일단은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에는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본세를 따라갑니다. 얘는 부가세니까 본세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재산세도 우리가 고지납부가 되는 거야. 보통징수.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보통징수한 세목을 본세로 할 때는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랑 같이 움직여지는 병기세가 되는 거니까 재산세가 보통징수면 얘도 보통징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주제 갑니다. 그 다음에 국세 중에서는 이제 요거죠. 우리가 소득세, 양도세 포함해서 법인 부가치세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요게 좀 헷갈려요. 종합부동산세. 자, 종합부동산세. 얘는 고지에도 있고 신고 둘 다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자, 요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필기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필기방. 우리 종합부동산세, 여기 체크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얘가 2005년도에 입법을 했어요. 2005년도. 꽤 됐죠? 2005년도에 입법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이 당시에 입법을 해서 그 당시 말도 많았었어요. 왜냐면 재산세를 이미 내고 있는데 또 종합부동산세란 보유세를 국세로 왜 또 받느냐. 그래서 이것이 헌법소원도 걸리고 연일 신문에 대서특필됐습니다. 그만큼 저항도 심했고요. 근데 법이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이게 쭉 갈 수밖에 없거든요. 얘는. 자, 그래서 굉장히 말도 많았는데 처음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또 더군다나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7월하고 9월이 납기예요. 이때 해당 시군구청에서 다 계산을 해서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납부를 해요. 이 얘기. 고지 납부가 됩니다. 그런데 요걸 바탕으로 해서 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세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대원칙이 정부가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가 부과한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것을 선택적 신고 납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해놨냐면 처음에는 자진신고였어요. 자진신고. 근데 신고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당시에 난리 났었어요. 왜냐면
재산세는 시군구청에서 알아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걸 토대로 나보다 자진 신고하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회계팀이 있으니까 그 회계팀에서 이걸 처리하면 되지만 일반인들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신고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 당시에 난리가 난 거예요. 신고를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2005년도에 종합부동산세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이 강의하러 막 뭐 많이 다녔었어요. 네. 제가 생각보다 좀 나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난리가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야 이거 아니다라고 해서 이걸 고지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좀 엉망이 된 거지. 그래서 원칙은 정부가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해놓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 사연이 있는 세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지에도 있고 신고도 있다는 거예요. 대신 원칙은 정부부가 고지다. 그런데 신고를 만약에 원한다면 선택해라. 대신 책임은 져야 돼. 납세자 스스로 이거 책임은 져야 된다. 대신 신고가 편하다면 그럼 기업체 같은 건 자진 신고 능력이 있으니까 신고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가 납세의 소멸로 갑니다. 소멸. 자, 소멸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보면 뭐 재측에는 만료 등이 있는데 소멸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소멸한다는 것은 뭐냐? 자, 소멸. 납세무가 사라지는 걸 말하죠. 납세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 소멸한다는 건 소멸 사유가 있겠죠. 소멸 사유가 있어요. 소멸 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는 우리 이따 교재에서 볼 거예요. 이거 암기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납부하면 소멸됩니다. 납부하면. 그럼 우리 납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했었잖아요. 납부라는 것은 원칙은 금전 현금으로 납부한다. 그러나 현금 형태로 납부할 수가 없다면 우리가 토지나 건물로 납부해라. 이것을 물납이라고 배웠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금전 납부하던가 아니면 물납을 하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사라지는 거야. 가장 일반적인 얘기고. 두 번째는 충당하면 사라집니다. 충당. 자, 어려운 말 나왔는데 우리 충당은 민법에 나오는 기초용어입니다. 충당은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상기한다. 채권 채무를 서로 상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기한다. 퉁쳐서 없애는 거예요. 상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기도 하지만 세금을 관합, 많이 내서 돌려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취득세라는 지방세가 있다. 근데 이 취득세를 우리가 이번에 많이 내는 바람에 환급을 받게 됐어요. 환급을 50만 원. 환급을 50만 원 받게 됐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통장에 입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또 관할 세무서 세무과에다가 전화하기도 좀 민망한데 그 용기를 내서 세무과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무과 직원이 짜증을 내면서 아니 선생님 잘 전화하셨다고 지금 환급 받을 5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을 갖다가 오히려 내셔야 돼요. 선생님.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전히 소멸됩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저 환급 세금이 50만 원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분이 환급 받을 세금이 지금 50만 원 있지만 과거에 밀린 세금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체납 자료가 전산에 잡혀 있거든요. 그 체납 자료가 있는 이상은 환급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체납된 세금이 얼마 있을까요? 체납된 세금이 결과적으로 80만 원 있다는 건 80만 원. 80만 원. 그러면은 이때 50만 원과 80만 원은 서로 상계해서 그러면 체납된 80만 원이고 50만 돌려받는 거니까 오히려 30만 원 납부를 해줘야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납부를 통해서 소멸하고 요 체납과 환급은 서로 충당을 통해서 50만 원 충당을 통해서 사라진다라고 정의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충당.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유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부과의 취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부과의 취소. 부과가 취소가 되면 납세무가 사라집니다. 그럼 취소라는 용어. 자, 부과라는 것은 세금이 결정된다. 세액이 결정되는 걸 말하는 거. 세액이 결정됐는데 결정된 세액을 취소. 우리 약속을 취소한다고 하잖아요. 약속을 취소한다. 그러면은 취소가 되면 부과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금을 잘못 부과한 거야. 그래서 연락 왔어요. 선생님
동명이인이 됐네요. 저희가 잘못 부과했으니까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럼 취소. 그럼 부과의 효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없던 일이 되는 거니까. 예. 자, 이것을 부과의 취소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제척기간의 만료가 있어요. 제척기간의 만료. 어려운 말 나옵니다. 갈수록 태산. 근데 이것도 우리 민법 용어예요. 다섯 번째가 소멸시효의 완성입니다. 소멸시효의 완성. 역시 이것도 민법 용어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요 다섯 가지. 그럼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건데, 요 사유, 특히 이제 이번에는 제척기간이 시험에 출제됐었죠. 소멸시효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요 파트가 좀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 다섯 가지 사유를 다음 중 납셈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아주 그냥 단순 암기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사유는 암기를 해두시죠. 납동그라미, 충동그라미, 부동그라미, 제동그라미, 소동그라미. 그 뭐가 돼요? 납충부제소, 납충부제소, 납부, 충당, 부과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납충부제소가 된다는 거.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멸사유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납부, 충당, 부과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납충부제소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제척기간의 만료하고 소멸시 완성은 좀 설명할 것들이 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바로 또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 한잔 마시고 바로 가겠습니다.